네, 목요일 개장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그리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핫했던 종목들, 섹터들 이야기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이지은 대표님, 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드디어 상장이 됐잖아요. 원체 이야기가 말도 참 많았었던 종목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장 초반부터 좀 상승폭을 키우진 못했지만 탄력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오전에 던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오후에 이제 불기둥을 뿜는 거 보면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HD 이제 현대마른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물량 99%가 첫날 매도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장 시작 전부터 전해지면서 이러한 좀 공포심, 이제 매도 물량 많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주가가 엄청 빠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만연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기관 쪽에 배정받은 물량이 390만 주였는데 그중에 334만 주를 미하가 기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첫날에 팔아치우면서 그때 당시에 기억들을 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번에 정말 진짜 이제 의무 확약에 대해서 네. 너무 후하게 해주다 보니 이제 국내 기관 쪽에서는 좀 너무하다라는 소리가 좀 나올 정도로 해외 물량 쪽을 99% 정도를 첫날 매도할 수 있게 풀어준 부분은 굉장히 좀 투심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블 못 간 것도 큰 거죠. 저는 일단은 그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 또 워낙 좀 고평가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요즘 또 IPO 관련해서 종목들이 그렇게 좋진 네.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래대금 2조 그리고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또 들어왔고 네. 오후장에는 지금 조선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IPO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외국 투자자가 우리는 좀 비중 줄였다, 팔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 이제 오히려 이쪽 관련돼서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도 같이 동반적으로 보여졌다라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이런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약간 네. 불나방 같은 매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요즘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근데도 약간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 팔았다, 그러니까 드라켄밀러가 네. 좀 크게 팔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체 들어갔던 그 가격이 $150였긴 그쵸. 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어쨌든 AI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거,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 이쪽 조선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조선주에만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조선주 뭐 슈퍼사이클이다, 조선주 업황 좋아진다라는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다가 요즘 뭐 미중에 대한 갈등에서도 조선주가 수혜받을 수 있다, 반사 수익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좀 업황적으로 좋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요즘 다시 한번 네. 기지개를 펴주는 모습을 보니 일단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말씀 주셨는데 본부장님의 뷰가 궁금합니다. 어제 조선 기자재 정말 많이 낮아져 있는 가격에서 시세가 나와줘서 좀 반갑기도 했는데 시세의 연속성 기대를 해봐도 될지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하면서 이제 선박 부품 교체 수요가 좀 많아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선박 그리고 선박 부품에 대한 교체에 대한
그런 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이 27년도까지의 수주 잔고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규 선박 수주까지 더해지고 만약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같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 이런 시크릿컬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던가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계속되는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지금 뭐 넘쳐나는 수요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주들은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 괜찮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럼 기자재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이제 한국카본을 좀 보고 한국카본.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기자재 업체들이 있지만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LNG 선과 관련된 이제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 수주 잔고 그러면은 역시나 이 한국카본도 그 캐파 대비해서 2027년 물량을 다 지금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자체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국카본이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규 사업 우주항공이라던가 도심 뭐 항공 이런 것들 UAM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한국카본 하면은 LNG선 관련한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주항공청 설립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한 1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상단 어디까지 열어놓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5,000원까지도 한번 15,000원. 노려볼 수 있지 않은가. 좀 뭐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예. 조금 더 욕심낸다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사업까지 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카본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종목이었고 자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퇴강이라는 종목을 퇴강.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좀 거래량도 많이 좀 유입이 됐는데 일단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전환됐다라는 모습은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제 거래량을 통해서 좀 추세 전환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고 무엇보다 이제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태강 같은 경우에 산업용 각종 배관 자재 그리고 피팅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팅 업계 내 탑티어라고 부를 정도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피팅 제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형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강 같은 경우에 이미 자동화 설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이송, 커팅을 이제 로봇 장비를 통해서 이제 좀 굉장히 최첨단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또 제가 아까 기술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별로 승인을 많이 받았고 이제 벤더 등록도 이미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 없이 쭉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벤더로 이제 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 한국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 특히 한국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유럽 쪽에 규격으로 제품 승인까지도 취직을 했다라는 부분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 고환율 수혜 뭐 조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 지금 72%, 간접 수출이 82%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수혜도 같이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은 어제부터 좀 동반이 됐지만 지금 121선 이평선 돌파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전환과 함께 좀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태광 받았고 장기 이평선 121선 돌파
그 여부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전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원전주들이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해볼게요. 원전주 쪽으로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원전주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아픈 좀 손가락. 아픈 손가락인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전력 관련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전선 지금 변압기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확대되면 전력 수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원전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시장에서 좀 더 강한 부각을 받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하나의 재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주한 체코 대사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3파전이었다가 지금 프랑스의 기업과 2파전으로 이제 좀 좁혀진 상황인데 입찰서 제출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네.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7월 중순까지는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체코 원전 수주 결과는 하반기에는 늦어도 나올 거고 지금 뭐 폴란드, UAE 계속해서 가시권에 들어 있는 데다가 영국과 네덜란드도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발 수주는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11차 전기본이 이달에 발표를 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올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재료들이 다 맞물려서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은 답답하긴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종목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저는 BHI 담아보면 BHI.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전까지 기대감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지금 들어가서 그럼 7월 이전에 빼야 될까요? 일단 지금 들어가셔서 네. 7월 이전에 안 빼셔도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과 전반적인 이제 섹터 전체적인 뭐 종목들의 흐름을 다 같이 좀 동반해서 보시다가 워낙 또 강하게 지금 전선 관련주들 계속 이어가고 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혹시라도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BHI 원전 안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본부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그룹주 동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섰는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궁금하고 이 시세가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연속성이 붙어줄지 아니면 어제 단기적인 이슈 플레이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슈에 의해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슈긴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개별적인 기업의 특정한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변동성 자체가 클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점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애플이 WWDC에서 이제 예. AI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뭐 물론 이제 폴라리스도 이러한 관련주긴 하지만 지금 폴라리스 주들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예. 그다음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같은 계열의 생성형 AI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사실 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차라리 좀 생성형 AI 쪽으로 그런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그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관련해서 애플이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으로 사업을 뭔가를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폴라리스 그룹주 말고 그럼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네, 저는 이제 플리토를 플리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플리토가 많이 올랐었죠. 예.
올 초에 올 초에 1월 달에 한 58,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3개월 만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살짝 거래량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음성과 AI 데이터 관련해서 거대 언어 모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와 결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면요. 결국에는 이미지든 음성이든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모델 자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오작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빅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관련된 기업들은 예. 저는 앞으로 보셔야 된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리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볼게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원체 대내에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밤에는 또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그때 고용도 좀 괜찮게 네. 나왔고 약간 완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연준의 스탠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거품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7 기업들의 이제 잡음들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 좀 저는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약간 차별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 그리고 현금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놓치지 않고 항상 시장을 대응하실 때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경계의 눈초리로 시장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부분도 시작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좀 정황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지는 게 가는 종목들만 가고 강한 주도주들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기 쉽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마음가짐을 좀 다 잡으시고 예. 이게 고점에서 자꾸 따라가고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뭐 내가 만약에 주도주를 미리 선점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다음에 움직일 만한 것들을 예상을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되게 막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예. 오히려 다음을 넥스트를 좀 보시면서 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수익 극대화보다는 수익 지키기 좀 주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